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골 장터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문희, 그녀의 이야기죠. 태어날 때부터 늘 뒷전이었던 막내딸. 오빠들 때문에 친정 대문조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문희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늘 빈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오빠 상구와 상호가 있었고 저는 그저 막내딸이었죠. 시골 장터 한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장아찌를 담가 좌판에 내놓아요. 손님들은 제 반찬을 사가며 문희 씨 손맛은 역시 최고야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제 마음속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늘 어머니 집 앞을 지나갑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 어머니가 손수 심으신 국화꽃, 그리고 낡은 대문.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지죠.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싶어요. 하지만 대문 앞에만 서면 오빠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시집갈 딸이 집에 뭐하러 와? 독립을 했으면 집에 안 와도 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빠들은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상구 오빠는 큰 집을, 상호 오빠는 작은 사랑채를 차지했어요. 둘 다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장가를 가지 않았죠. 어머니 재산을 지키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편하게 살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밥 몇 마지기와 집 한 채, 그게 전부인 재산을 두고 오빠들은 저를 철저히 배제시켰어요. 나도 어머니 딸인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밀려나야 하지? 오빠들은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차지하는 건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오늘도 어머니 집 앞을 지났습니다. 담 너머로 빨랫줄에 걸린 어머니의 옷가지가 보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옷들. 어머니가 많이 수척해지셨다는 뜻이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오빠들 때문에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마을 슈퍼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덕순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덕순 언니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문희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병원도 자주 다니신다던데. 어떤 병이신데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상구가 입도 꼭꼭 다물고 있어서. 근데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 제가 한번 찾아뵈야겠어요. 그래야지. 아무리 오빠들이 뭐라 해도 넌 딸이잖아. 덕순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문희야, 너무 주눅 들지 마. 당당하게 어머니 찾아뵈. 덕순 언니와 헤어진 뒤 저는 곧장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오빠들이 밭에 나가 있을 시간이라 생각했죠.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매일 아침 쓸어내시던 마당인데 이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독대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처마 및 고추는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가꾸시던 집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은 대체 뭘 하는 거야? 어머니 집도 제대로 안 돌보면서.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마루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였죠.
창문도 닫혀 있고 방 안은 냄새가 찌든 것 같았어요. 숨소리만 가까스로 들릴 뿐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이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하셨지만 힘이 없으셔서 손이 떨리기만 했어요. 문이야. 내가 왔구나. 어머니, 왜 이렇게 편찮으세요? 병원은 다니세요? 다니긴 다니는데 소용없다. 늙은이 병이라고 하더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가 모시고 병원 갈게요. 안 돼. 상구랑 상호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오빠들이 뭔데요? 전 어머니 딸이에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 얼마나 가벼운지 느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한 오빠들이 원망스러웠어요. 독립했다고 딸이 어머니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들이 돌아온 거죠. 저는 황급히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올게요. 꼭요. 마루를 내려오는데 마당에 상구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에는 낫을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서워 보였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오빠, 나 어머니 뵈러 왔어. 누가 오라고 했어? 여긴 내가 올 자리가 아니야. 오빠, 나도 어머니 딸이야. 뵐 권리 있어. 권리? 시집 관련이 무슨 권리야. 독립했으면 안 와도 돼. 시집이나 가. 당장 나가. 상구 오빠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 순간 상호 오빠도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둘은 저를 문 앞에서 완전히 막아섰죠. 문이야, 오빠 말 들어. 어머니는 우리가 모실 거야. 넌 내 살림이나 잘 챙겨. 상호 오빠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잖아. 나도 도와드리고 싶어.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이제 오지 마. 그럼 어머니 병원이라도 제대로 모시고 다니세요. 방 안이 왜 그 모양이에요? 내가 참견할 일 아니야. 꺼져.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 안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오빠들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기나 할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터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주저앉았어요. 장사는 이미 끝난 시간이었죠. 텅 빈 가게 안에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어요.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해. 오빠들이 뭐라든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기다려요, 어머니. 내가 꼭 다시 갈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과 눈물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오빠들이 저를 쫓아낸 모습도 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저를 원하실 거라는 걸요. 오빠들이 아무리 막아도 저는 어머니의 딸이니까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 집 앞을 서성였어요. 멀리서라도 어머니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오빠들이 지키고 있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어머니께 가 있었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문희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단골 손님 미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까? 오빠들이 제대로 돌봐드리긴 하는 거야?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왔다가 상호 오빠와 마주쳤어요. 상호 오빠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신 모양이었죠.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상호 오빠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문희야, 잠깐만. 무슨 일이세요, 오빠? 저번에는 미안했다. 형이 너무 심하게 굴었지. 괜찮아요. 어머니는 좀 어때요? 어머니? 뭐, 그냥 그래. 병원 다니시는데 별 차도가 없어. 제가 한번 뵈러 가면 안 될까요? 그건 형이 허락 안 할 거야. 너도 알잖아. 상호 오빠는 괜히 땅만 쳐다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상호 오빠가 먼저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해. 상호 오빠 표정이 왜 저래?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며칠 뒤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장님 아들 결혼식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저도 축의금을 들고 갔습니다. 잔치상이 차려진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구 오빠와 상호 오빠도 보였습니다. 둘은 술상 앞에 앉아 벌써부터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죠.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습니다. 오빠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을이 워낙 좁다 보니 시선이 자꾸 마주쳤어요. 상구 오빠는 저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저 눈빛 봐라. 나한테 왜 저렇게 적대적인 거야? 나도 오빠 동생인데.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술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구 오빠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야, 저기 문이 있네. 문희야, 이리 와봐.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구 오빠는 계속 저를 불렀어요. 이리 오라니까. 못 들어. 오빠, 왜 그래요? 왜 그러긴. 동생 얼굴 좀 보자는데 그것도 못하냐?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상구 오빠 앞으로 다가갔어요. 상구 오빠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야, 문희야. 너 요즘 우리 집 앞에서 어슬렁거린다며?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우리가 모신다니까. 넌 신경 꺼. 상구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상머리의 소란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고 서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이러지 마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뭐, 사람들 본다고? 좋아, 그럼 사람들한테 똑똑히 말해주지. 상구 오빠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집안 재산은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문희 인연은 상관없어요. 순간 잔칫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와 상구 오빠를 쳐다봤어요. 저는 창피함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인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는 거야? 참지 마. 참으면 안 돼.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사실 그대로잖아. 넌 시집 관련이고 재산은 우리 몫이야. 빨리 시집이나 가. 재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난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요. 시끄러워. 어머니, 어머니 하지 마.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술을 마시던 상우 오빠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상우 오빠도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혀가 꼬인 채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형, 그만해. 사람들 다 보잖아. 뭐가 어째. 사실인데. 형, 우리도 떳떳하지 못하잖아. 뭐,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 저 집 땅 문서 처리 다 불법이었지 뭐냐. 순간 주변은 얼어붙었습니다. 상구 오빠는 상호 오빠를 노려봤고 상호 오빠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술잔만 들여다봤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땅 문서가 불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뭐라고? 땅 문서가 불법? 오빠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상호 오빠,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상호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구 오빠가 황급히 상호 오빠 입을 막으려 했어요.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형, 미안해. 술이 과해서.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땅 문서가 불법이라는 말에 모두들 수군거렸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닥쳐. 내가 알 바 아니야. 알 바 아니긴요. 나도 어머니 딸이에요. 상구 오빠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잔칫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달렸어요. 마당 구석으로 끌려간 저는 상구 오빠의 무서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문희야, 너 오늘 들은 거 까먹어. 알았지? 무슨 소리예요? 상호가 헛소리한 거야. 술 먹고 정신 나간 거라고. 전 안 믿어요. 오빠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상구 오빠는 저를 밀쳐내고 다시 잔칫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땅 문서가 불법이라니 오빠들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반드시 밝혀낼 거야. 오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호 오빠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땅 문서가 불법이라는 말. 그 말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잔칫날 이후로 마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상호 오빠가 내뱉은 그 말을 두고 수군거렸어요. 춘전의 집 땅 문서가 불법이래. 아들놈들이 어머니 재산 가로챈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손님들이 조심스럽게 물어오곤 했죠. 문희 씨, 오빠들이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저는 확실한 걸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빠들이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는 걸요. 그렇지 않고서야 상호 오빠가 술김에 그런 말을 할 리 없었으니까요. 증거를 찾아야 해.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이번엔 오빠들 몰래 들어가야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오빠들이 모두 집을 비우는 날을 노렸어요. 목요일 오후 상구 오빠는 농협에 볼 일이 있다고 나갔고 상호 오빠는 읍내 술집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서둘러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은 여전히 황량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 누워 계셨죠. 어머니, 저예요. 문이에요. 어머니는 힘없이 눈을 뜨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문이야. 오빠들이 땅 문서를 어떻게 한 건가요?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문희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오빠들 말만 듣고 도장을 찍어줬어. 무슨 도장이요? 땅을 오빠들 명의로 다 옮긴다고.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게 언제였어요? 작년 겨울쯤이었나.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들이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거였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누워서 계속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요놈들 봐라. 어머니를 이용해 먹었어.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니, 그럼 유언장은 쓰신 거 없어요? 유언장? 그런 건 오빠들이 필요 없다고 했어. 어차피 다 아들들 거라고. 어머니 뜻은 어떠세요? 정말로 오빠들한테만 다 주고 싶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문희야. 어머니는 너한테도 뭔가 남겨주고 싶었어. 근데 오빠들이 워낙 무섭게 굴어서.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때 어머니가 힘겹게 손을 뻗어 서랍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서랍 안에 일기장이 있다. 어머니가 쓴 거야. 그것만이라도 가져가.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나왔어요. 표지가 해지고 페이지가 누렇게 바랜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어머니가 뭘 적어두신 거야? 일기장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빠들이 어머니께 어떻게 대했는지, 땅 문서를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 그리고 제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는 어머니의 진심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문희야, 내가 살 날이 별로 안 남은 듯하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다. 곧 가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어머니는 힘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일기장을 품에 꼭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저 멀리서 상구 오빠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골목으로 몸을 숨겼어요. 상구 오빠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서둘러 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 오빠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수 있어. 어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서러우셨는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방치했는지, 병원비를 아끼려고 약도 제대로 안 사드렸는지, 그리고 제가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도 적혀 있었어요.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문희에게. 너는 어머니의 자랑이다. 오빠들에게 지지 마라.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이 일기장을 지킬게요. 오빠들한테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구 오빠가 술집에서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 집 재산은 한 푼도 문희한테 안 간다고 말했다더군요. 저는 그 소문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일기장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하시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문이에요. 문이야. 고맙다. 어머니, 힘내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일기장은 잘 간직해라. 네, 어머니. 꼭 지킬게요. 병실 밖에서 오빠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어머니 손을 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상구 오빠와 마주쳤습니다. 상구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너 여기 왜 왔어? 어머니 뵈러 왔어요. 우리가 있으니까 넌 가봐. 오빠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제발 잘 모셔드려요. 내가 참견할 일 아니야. 썩 꺼져. 저는 병원을 나왔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지켜내겠다고. 오빠들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일기장이 제 손에 있는 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지만 오빠들 때문에 어머니를 제대로 뵐 수가 없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제가 필요하다고 일기장에 그렇게 적어두셨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오빠들이 식사하러 나간 사이를 틈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저를 보시자 손을 들어 저를 부르셨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문이야. 일기장. 잘 간직하고 있지? 네, 어머니.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잘했다. 그걸로 오빠들 잘못을 밝혀라.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셔야죠. 아니다. 어머니는 이제 힘이 없어. 내가 해야 한다.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상구 오빠와 상우 오빠가 들어왔어요. 둘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게 누구야? 또 왔네. 오빠, 저 어머니 뵈러 왔어요. 우리 허락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해. 허락이 왜 필요해요? 전 어머니 딸이에요. 시끄러워. 당장 나가. 상구 오빠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뿌리치려 했지만 오빠 힘이 너무 셌어요. 결국 병실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상구 오빠와 정면으로 마주섰어요. 오빠, 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어머니는 우리가 돌본다니까. 넌 신경 꺼. 오빠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봐요? 방치하면서. 뭐, 방치? 우리가 병원비까지 다 대고 있는데. 병원비요? 그거 어머니 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상구 오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내 병원비를 낸다는 건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뻔뻔하기는 자기 돈으로 내는 것처럼 말하네. 역겨워. 아무튼 넌 오지 마. 알았지? 싫어요. 저도 어머니 딸이에요. 볼 권리 있어요. 권리? 시집 갈려니 무슨 권리야. 넌 시집 가서 그 집에서 사는 거야.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요. 전 오빠 동생이에요. 그때 상호 오빠가 나섰습니다. 상호 오빠는 상구 오빠보다 말이 적은 편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문희야, 형 말 들어. 어머니는 우리가 잘 모실 거야. 넌 내 인생이나 잘 살아. 상호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래야지. 친정일에 너무 매달리지 마.
전 결혼 안 할 거예요. 어머니 모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야. 넌 시집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들은 제가 결혼 안 하고 어머니만 찾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오빠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였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오빠들이 문제야. 증거가 있어. 일기장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을 나와 제 가게로 돌아왔어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을 공개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약을 바꿨다더군요. 저는 몰래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상태가 좀 나아지셨나요? 네,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하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면회 가도 될까요?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보호자가 아들들인데 제가 딸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보호자분들께 말씀해 보세요. 하지만 오빠들이 허락할 리 없었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덕순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문희야, 너희 어머니가 사람들 좀 불러달래. 네. 누구를요? 마을 사람들. 이장님이랑 노인회장님, 그리고 나도 오래. 왜요? 무슨 일이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중요한 말씀하실 게 있나 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진실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앞에는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구 오빠와 상우 오빠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뒀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다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춘자 씨, 무슨 말씀 하실 건데요? 제 아들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상구 오빠와 상우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 아들들이 제 땅을 불법으로 자기네 명의로 돌렸어요. 제가 잘 모를 때 도장을 찍게 해서. 어머니, 그만하세요. 상구 오빠가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병원비도 제 돈으로 내면서 자기들이 내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어머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딸, 문희만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줬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문희를 쫓아냈어요. 어머니, 문희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오빠들 잘못을 다 밝혀낼 거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씀하신 그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상구 오빠와 상우 오빠가 거칠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야, 문희야. 일기장 어디 있어? 무슨 일기장이요? 시침이 떼지 마. 어머니한테서 가져간 거 알아. 저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어. 상구 오빠는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이불까지 들춰냈어요. 상호 오빠도 부엌을 뒤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들, 그만해요. 남의 집 이렇게 뒤지는 게 어딨어요. 시끄러워. 일기장 내놔. 없다니까요. 여기 없어요. 1시간 넘게 집안을 뒤졌지만 오빠들은 일기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구 오빠는 화가 나서 제 팔을 움켜잡았어요. 어디 숨겼어? 말 안 하면 가만 안 둬. 몰라요. 전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가 너한테 줬다고 했어. 어머니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병실에서 우리가 따져 물으니까 실토하셨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들한테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니도 오빠들의 협박에 견디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빠들이 어머니한테 뭘 한 거야? 일기장은 절대 안 줘. 오빠, 저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전 모르니까요. 인연이 끝까지 잡았대네. 좋아, 그럼 경찰 부르든지 해. 경찰이요? 오히려 좋죠. 경찰 오면 오빠들 불법 행위부터 신고할게요. 상구 오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이 오면 곤란한 건 오빠들이었으니까요. 상호 오빠가 상구 오빠를 말렸어요. 형, 그만하자. 경찰 부르면 우리만 손해야. 그럼 어떡하라고. 저 일기장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아? 알아. 근데 지금은 일단 물러서자. 나중에 다시 생각하고. 오빠들은 마지못해 돌아갔습니다. 저는 무너진 집안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온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덕순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일기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덕순 언니는 일기장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문희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간밤에 내 오빠들이 우리 집까지 왔더라. 네. 언니 집에도요? 응. 근데 내가 없다고 했지. 너 걱정돼서 전화하려다가 참았어. 언니, 고마워요. 덕분에 일기장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희야, 이제 어떡할 거야? 오빠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만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진실을 말씀하셨으니 저도 일기장을 공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어머니가 적으신 진실을요. 그래, 그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조심해. 내 오빠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고 공정하기로 소문났었죠. 이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문희야, 어서 와. 무슨 일이냐? 이장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그게 뭔데? 오빠들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적혀 있어요. 땅 문서 불법 처리한 것도요. 이장님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장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읽으시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이런, 춘자 씨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우리가 몰랐네. 이장님, 이걸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될까요? 그래야지. 이건 중요한 증거야.
노인의 모임 때 얘기해보자. 감사합니다, 이장님. 이틀 뒤 마을회관에서 노인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상구 오빠와 상우 오빠도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회관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춘자 씨 집안 문제입니다. 상구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장님, 그건 우리 집안 일인데 왜 여기서 다룹니까? 상구야, 앉아. 이건 마을 전체가 알아야 할 일이야. 이장님은 제가 가져온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구 오빠와 상우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뭡니까? 춘자 씨가 쓰신 일기장이야. 여기 뭐가 적혀 있는지 아나? 모릅니다. 너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땅 문서를 어떻게 불법으로 빼돌렸는지 다 적혀 있어. 회관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이장님은 일기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상구와 상우가 나를 협박해서 도장을 찍게 했다. 땅을 자기들 명의로 돌린다고 했다. 나는 잘 몰랐다. 속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 상우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잘못 아신 거예요. 우리는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그럼 왜 춘자 씨 동의도 제대로 안 받았어? 어머니를 속인 거잖아.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어머니 재산을 가로챈 거잖아요. 춘자 씨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상구 오빠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려 했어요. 그 일기장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문희가 조작한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건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증거 있어? 필적 감정이라도 받았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필적 감정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상구 오빠는 기세를 올렸어요. 봐요, 여러분. 문희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예요. 어머니 필체를 흉내낸 거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말로만 진짜라고 하면 다 진짜야? 마을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증거가 없으면 곤란한데 필적 감정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안 돼. 사람들이 오빠들 말을 믿기 시작해. 어떡하지? 이장님, 일단 필적 감정을 받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게 공정하겠네. 문희야, 일기장 필적 감정 받을 수 있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상구 오빠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가짜로 판명 나면 문희가 책임지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진짜로 나오면 오빠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도 당당하니까. 회관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 텐데 제게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순 언니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문희야, 괜찮아? 언니, 어떡하죠? 필적 감정 받으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마을 사람들도 돈 모아줄 거야. 정말요? 그럼. 다들 춘자 씨 편이야. 오빠들이 잘못한 거 다들 알아. 덕순 언니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상구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희야, 나다. 뭐예요?
그 일기장 그만 포기해. 필적 감정 받으면 내가 손해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조용히 해줄게. 어머니 병원비도 우리가 계속 댈 테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싫어요. 전 끝까지 갈 거예요. 문희야, 후회하지 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오빠들의 협박이 무서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거야. 절대 포기 안 해. 다음 날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약해져 계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며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문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짐만 지웠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오빠들이 너를 괴롭히는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이길 거예요. 문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상호 오빠와 마주쳤습니다. 상호 오빠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문희야, 오빠 말 들어. 그만해. 싫어요.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네, 그럴 거예요. 알았어. 그럼 우리도 방법이 있어. 기억해둬. 상호 오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오빠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 걸까요? 하지만 두려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필적 감정을 의뢰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마을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응원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데 손님들이 눈을 피하며 지나갔어요. 예전처럼 반찬을 사가는 사람도 줄어들었죠. 문희 씨, 요즘 장사 안 되죠? 미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언니.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내 오빠들 편을 들기 시작했거든. 왜요? 뭐가 문제예요? 상구가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고 다녀. 술도 사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게 무슨 사람들 마음을 사려는 거지. 그리고 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소문도 퍼뜨리고 있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들이 그런 비열한 짓까지 하고 있었다니요. 이럴 수가. 사람들을 매수하다니. 비겁해. 무슨 소문인데요? 너를 어머니 재산만 노리는 나쁜 딸이라고 하더라. 어머니 병수발도 안 들면서 재산만 차지하려 한다고.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는데 오빠들이 막았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사람들은 돈 받으면 말이 달라지는 법이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빠들은 어머니 돈으로 마을 사람들을 매수하고 있었고, 저는 그럴 돈도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순 언니 집에 불이 났어요.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부엌 일부가 탔습니다. 저는 황급히 덕순 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언니,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응, 나는 괜찮아. 근데 문희야. 왜요, 언니? 일기장. 일기장이 불에 탔어.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기장이 불에 탔다니요. 덕순 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미안해, 문희야. 내가 부엌에 보관했는데 불이 거기서 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모르겠어.
가스레인지를 끈 것 같은데 갑자기 불이 났어.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요. 일기장이 사라졌다는 건 제게 남은 유일한 증거가 없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오빠들이 꾸민 거야. 분명 그럴 거야. 언니, 혹시 누가 집에 들어온 거 본 사람 없어요? 글쎄, 소방관들한테 물어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대. 정말 우연히 불이 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근데 문희야, 이제 어떡하지? 일기장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저는 덕순 언니 집을 나와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문희 저 꼴 좀 봐. 일기장 탔다며? 이제 증거가 없네. 그런 말들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어요. 텅 빈 가게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드리겠다던 다짐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또다시 버려진 건가?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오빠들한테 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일기장 생각만 났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쓰셨을 글씨들, 그 안에 담긴 진심들, 모두 불에 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구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희야, 일기장 불탔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소식 들었지. 참 안 됐다. 이제 증거가 없네. 오빠가 한 짓이죠? 뭐, 내가 증거 있어? 분명 오빠가 꾸민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오빠가 한 짓이 분명한데 증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다시 모임이 열렸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 했지만 일기장이 없어진 이상 감정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이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희야, 미안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겠구나. 증거가 사라졌으니. 이장님, 제 말 믿어주세요. 일기장은 진짜였어요. 나는 믿는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잖니.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회관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끝인 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그때 누군가 회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상우 오빠였어요. 상우 오빠는 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희야. 뭐예요? 미안하다. 뭐가요? 형이 너무 심하게 굴었어. 나도 말렸는데. 그럼 오빠라도 진실을 말해줘요. 땅 문서 불법으로 처리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 왜요? 큰오빠가 무서워요? 형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도 거기 관여했어. 상우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끼는 것 같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는 것 같았어요. 상우 오빠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알아요? 안다. 그런데 왜 계속 거짓말을 해요? 문희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상우 오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허탈함을 느꼈어요. 오빠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약해져 계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문희야, 일기장은 어떻게 됐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문희야,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님도 거의 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그런데 그날 오후 덕순 언니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문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언니?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부르래. 네, 어머니가요? 응, 병원에서 연락 왔어. 어머니가 꼭 해야 할 말씀이 있으시대.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앞에는 이미 이장님과 노인회장님,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구 오빠와 상우 오빠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또렷하실 때 말씀하시겠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다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구 오빠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조용히 해라, 상구야. 어머니 말이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힘을 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아들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희가 보여준 일기장. 그건 진짜였어요. 어머니, 상구 오빠가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상구와 상우가 나를 속여서 땅 문서를 불법으로 처리했어요. 나는 잘 몰랐어요. 세금 문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들 명의로 다 옮긴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상우 오빠는 고개를 숙였고 상구 오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병원비도 내 돈으로 내면서 자기들이 효도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이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춘자 씨, 그럼 일기장이 정말 춘자 씨가 쓰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직접 썼어요. 문희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어머니가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그건 또 다른 일기장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일기장이 2개였어? 이게 진짜 일기장입니다. 문희가 가져간 건 내가 일부러 준 거였어요. 아들들이 빼앗아갈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 그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희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한테 말 못했구나. 진짜는 여기 있었어. 어머니는 일기장을 이장님께 건네셨습니다. 이장님은 조심스럽게 펼쳐보셨어요. 거기에는 불에 탄 일기장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들의 불법 행위 날짜와 시간, 협박했던 말들, 그리고 어머니를 방치한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이장님 읽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해요. 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2024년 11월 3일. 상구가 나를 협박했다. 도장을 안 찍으면 병원에 안 데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무서웠다.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장님은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2024년 12월 15일. 상호가 내 약을 제대로 사오지 않았다. 돈이 아깝다고 했다. 나는 아파도 참아야 했다. 2025년 1월 20일. 문희가 찾아왔다. 오빠들이 문희를 쫓아냈다. 문희 우는 모습을 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딸인데 왜 못 보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이장님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10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문희에게 이 일기장을 남긴다. 내 딸아, 오빠들에게 지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오빠들을 보셨습니다. 상구야, 상호야. 어머니가 너희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상구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호 오빠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상호 오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땅 문서를 불법으로 처리했어요.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상호야. 상구 오빠가 소리쳤지만 상호 오빠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과 저는 어머니 재산을 차지하려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문희를 쫓아내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노인회장님이 상구 오빠를 노려봤어요. 상구야, 너도 인정해야지. 동생이 다 말했잖아. 상구 오빠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이장님을 봤어요. 이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렀다, 문희야. 이건 범죄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경찰관들이 상구 오빠와 상호 오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상구 씨, 상호 씨, 문서 위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 병원에서 바로 연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오전 경찰서로 출석하세요. 경찰관들이 나간 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오빠들을 향한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상구 오빠와 상호 오빠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이장님과 덕순 언니만 남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문희야, 고생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어요. 내가 진작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문희야, 이제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았어. 내가 옳았다는 걸. 감사합니다, 이장님. 오빠들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땅도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아올 거야. 걱정 마. 덕순 언니도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문희야, 넌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이제 끝이야. 어머니를 지켜냈어. 오빠들의 위선도 무너졌고. 며칠 뒤 상구 오빠와 상호 오빠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서 위조와 재산 횡령 혐의가 인정됐고 둘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땅은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빠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잔치나 모임에서도 오빠들을 부르지 않았죠.
상구 오빠는 결국 마을을 떠났습니다. 읍내로 이사를 갔다더군요. 상호 오빠는 마을에 남았지만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저를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저는 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셨어요. 장사를 하면서 어머니를 돌봤죠. 아침마다 어머니께 식사를 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래, 문희야. 햇살이 따뜻하구나. 나중에 마당에 나가서 햇볕 쬐실래요? 그래, 좋지. 문희 덕분에 어머니가 행복하다. 제가 더 행복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니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땅과 집 모두 제 명의로 넘기겠다고 하셨어요. 오빠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죠. 어머니, 그래도 오빠들한테 조금은. 안 된다, 문희야. 그 아이들은 어머니를 배신했어.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착하다는 건 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머니 뜻을 따라다오.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후 상호 오빠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문희야,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 오빠가 왜요? 사과하고 싶어. 어머니한테, 그리고 너한테도. 진심이에요? 응. 정말 미안해, 문희야. 내가 형 말만 듣고 정신 못 차렸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호 오빠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고마워, 문희야. 어머니께 상호 오빠 이야기를 전했더니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허락하셨어요. 다음 날 상호 오빠가 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상호야, 어머니를 괴롭히고 문희한테도 못되게 굴고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구나. 네,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상호 오빠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용서는 한다. 하지만 믿음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상호 오빠는 그날 이후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저를 도와 집안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상구 오빠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읍내에서 혼자 살면서 마을 소식도 묻지 않는다더군요. 어머니는 가끔 상구 오빠 이야기를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상구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어머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구나.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계절이 바뀌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장터에서 반찬 가게를 계속 운영했고 손님들도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제 곁에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꽃을 가꾸시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셨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문희야, 고맙다. 뭐가요, 어머니?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전 어머니 딸이니까요. 넌 정말 효녀다.
내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저는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곁에 계셨고 제가 지켜낸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괜찮아. 어머니를 지켜냈어. 우리는 이제 행복할 거야. 해가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그 별을 바라봤어요. 오랜 싸움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저는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다르게 봤어요. 용기 있는 딸,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덕순 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문희야, 너 정말 대단해. 내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많이 배웠어. 뭘 배웠는데요, 언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고. 저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드신 것을 보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평생 곁에서 모실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문을 살짝 열어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셨고 진실이 승리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셨고 제가 지켜낸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았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리고 딸로서의 당당함.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여러분, 문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문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